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높을 고와 관련된 그런 글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높을 고는 성문 위에 높은 누각이 있는 모양이다. 자, 이렇게 어떤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위에 다시 건물을 쌓고 누각을 쌓고 그 위에 아주 건물의 꼭대기라는 그런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높다 하는 뜻입니다. 고저, 높고 낮음, 고혈압, 혈압이 높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높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여기에 벼를 뜻하는, 복식을 뜻하는 벼화를 넣게 되면 높게 자란 벼의 줄기다. 벼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볏짚을 뜻합니다. 볏짚 고, 원고라고 할 때, 우리가 글을 쓰는 원고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원고다, 투고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고자와 비슷한데 윗부분이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래는 고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누각 위에 깃발을 세운 모양이다. 이 고 위에 이렇게 깃발을 세운 모양이다. 그래서 높고 끝이 구부러진 그런 건물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독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네, 쓰기는 씁니다만 1800자에는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뜻하는 나무목을 넣어 보겠습니다. 나무목을 넣으면 다리교가 됩니다. 다리교, 육교, 땅 위에 있는 다리죠. 육교, 철교, 쇠로 만든 다리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쳐놓은 것이다. 그래서 다리를 뜻합니다. 만약에 강이라는 뜻의 물을 뜻하는 글자는 없습니다만 높은 곳에 걸쳐놓은 나무다 해서 다리를 뜻합니다. 화살을 뜻하는 화살시에 이렇게 높을 교를 다시 적습니다. 이것이 구부러졌다는 위에 이렇게 삐침이 있어서 깃발을 세운 모양이다. 이래서 좀 구부러진 그런 것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살이 있을 경우에는 구부러진 화살을 이렇게 똑바로 편다,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서 바로 잡는다, 교정을 한다, 교각사루, 쇠뿔을 이렇게 바르게 하려다가 오히려 소를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교각사루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비슷한 글자인데 조금 복잡한 그런 느낌의 글자입니다. 여기에 형통하다 하는, 우리가 뭔가 잘 돼 나간다, 술술 잘 풀린다,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하답니다. 이 형통할 형을 보면 이런 글자입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원래는 높을 고와 그리고 마친다는 뜻, 이거 마친다는 뜻입니다.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높이 쌓아서 제사를 다 지낸 모양이다. 자, 조상님께 제사를 잘 지내면 뭔가 형통해질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통할 형이 됩니다. 자, 이 형통할 형인데 이렇게 아랫부분을 획을 한 대 더 그으면 아들 자가 되겠죠. 네. 아들이 음식을 높이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다. 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잘 누릴 향이다.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이렇게 잘 뭔가 제사를 제대로 받아서 잘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사를 잘 지내게 되면 그 후손들도 잘 복을 받아서 잘 누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누린다, 향년은 이 세상에서 누린 나이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락이다, 이렇게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 글자 자체가 높을고와 합쳐서 된 글자이므로 이 글자에도 높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를 뜻하는 우부방을 넣습니다. 우부방을 넣게 되면 높이 산 성의 마루와 성의 둘레다. 자, 고을이란 것은 어떤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곽이다, 이런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이 됩니다. 우리가 성을 만들 때는 왕궁이 있으면 여기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밖에 또 튼튼히 하기 위해서 또 성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성은 성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성은 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성을 다시 바깥에 쌓음으로써 어떤 특정 지역의 마을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쌓은 성은 곽이라고 합니다. 성곽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성과 바깥에 있는 성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라 했습니다. 아들이 음식을 높이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사를, 정성을 쏟아서 제사를 지낸다 해서 여기에 칠복자, 손을 뜻한 칠복입니다. 손을 뜻한 칠복은 무엇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손으로 무엇을 하니까. 손으로 제사를 열심히 아주 정성껏 지낸다. 그래서 도탑다 하는 뜻의 도타올 돈입니다.
우리가 돈독하다 하는 형제사이의 우애가 돈독하다든지 그런 것을 돈독하다고 하죠. 서울의 4대문에 하나의 돈화문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도 돈입니다. 옛날에 서대문을 뜻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문이 되겠죠. 자, 여기에 다시 두 손을 뜻하는 이러한 글자를 적겠습니다. 이것은 둥글환이란 글자인데 두 손의 모양이 좀 변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짓는데 두 손으로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모양이다. 는 것이 누구냐라는 뜻의 누구식이란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단독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천발백자 수준에서는 별로 이렇게 만드는 낱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제사를 정성껏 지냈는데 아래에 불을 뜻하는 연화발을 넣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사 음식을 잘 장만한다. 제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으로 된 그런 제사 음식도 있지만 또 익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익을 숙이다, 익는다 하는 것입니다. 숙달된다, 미숙하다 이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와 비슷한 글자인데 위에 글자는 정자를 뜻하는 정자정입니다. 자, 이 글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을 고자와 아래에는 이렇게 장정정인데 이것이 못을 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은 똑바로 이렇게 치죠. 그래서 곧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높이 솟은, 우뚝 솟은 건물의 모양이다 할 때 정자, 우리가 팔각정이다, 뭐 이런 정자들이 가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자를 얘기합니다. 이 정자에 사람을 뜻하는 사람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정자에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정자에서 쉬는 것이죠. 정자에 가면 그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무르다 하는 뜻의 정이 됩니다. 정지 또는 정전이 됐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정전이라고 하죠. 자, 이 글자는 트러호라는 글자인데 윗부분은 이렇게 머무를 정과 같습니다. 정자, 정이나 같습니다만 아래에 털을 뜻하는 털모가 있습니다. 역시 윗부분은 크다는 뜻의 높을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을고를 줄인 모양입니다. 아래에 털을 뜻하는 털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털이 크고 긴 모양이다. 털이 크고 긴 모양이다. 그래서 트럭을 뜻합니다. 휘호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예로 글을 쓴다든지 할 때 휘호대회다 이렇게 합니다. 추호는 가을에 생기는 동물들의 잔털을 얘기합니다. 네, 낱말을 조금 뜻이 애매하다 싶을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다시 좀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뜯어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랫부분은 돼지를 뜻하는, 짐승을 뜻하는 돼지씨가 있습니다. 윗부분은 역시 높을고, 클고에서 이렇게 줄인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호거를 뜻합니다. 크고 센 털을 가진 짐승이다 해서 높을고의 줄임말에 아래에 돼지 씨를 넣습니다. 그래서 크고 센 털을 가진 짐승의 모양으로 호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호화롭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강호다, 아주 센 것을 얘기하죠. 강호. 자, 여기에 빨간 것으로 두터울 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을 고자를 뒤집은 모양이에요. 높을 고자를. 지금까지는 똑바로 써서 이렇게 생략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뒤집어져서 이 모양을 좀 줄여서 이런 모양으로 됐는데 이것이 뒤집어진 모양이다 해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텁다는 뜻입니다. 역시 높을고는 바로 있으나 뒤집어졌으나 역시 높고 두텁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벼랑을 뜻하는 음호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절벽에 흙을 두텁게 쌓아 올린 모양이다. 낭떠러지에 흙을 높게 쌓아 놓은 모양이다. 글쎄 어떤 경우인지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 글자도 높을고가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고 복잡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원을 너무 따지지 말고 이런 글자를 가지고 그대로 통짜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텁다 하는 두터울 후가 됩니다. 우리가 후생, 후위, 후위는 아주 두터운 뜻을 얘기하죠. 그래서 후위를 감사드립니다 할 때 누가 도와줬을 때 그 두터운 그 뜻을 감사합니다 할 때 후위를 감사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고자는 끝났고 고와 비슷한 모양의 경이라는 글자입니다. 서울을 뜻하는 서울경입니다. 자,
이 모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건물과 좀 관련이 된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에 이런 글자입니다만 이것은 역시 큰 높은 건물에 세워진 아치문을 가진 큰 집이다. 여기는 쓰는 아치를 볼 수 없습니다만 옛글을 보면 이렇게 아치문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치문을 가진 큰 집이 있는 곳이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뜻합니다. 상경한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경성, 옛날에는 서울을 경성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서울은 사실은 좋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서울은 좀 좋죠? 크고 좋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대면 아주 좋은 물이다. 좋은 물이라는 것은 서늘한 그런 느낌을 주죠. 정말 적당하게 서늘한 것, 아주 차거나 아주 더운 것보다는 그것은 좋은 물이다. 서늘하다는 뜻의 서늘할 양이 됩니다. 청량하다. 우리가 청량 음료를 마신다 할 때 청량. 남량은 더위를 없애고 서늘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여름에 더울 때 아주 무서운 영화나 이런 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 하죠. 남양 특집물 하는 것은 몸이 이렇게 서늘함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 누가 어떻게 손을 댑니다. 손이란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되겠죠. 손으로 서울로 쳐들어가서 무엇을 빼앗는 모양이다. 서울로 쳐들어가서 손으로 무엇을 빼앗는다. 그래서 노략질을 한다는 노략질 이야기입니다. 약탈한다, 공략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말서문과 서울경을 한번 묶어볼까요? 말서문과 서울경을 묶었습니다. 서울은 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크고 분명히 말하는 모양으로 믿는다 또는 살펴본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살펴 알 양이다. 양해해 주십시오. 해량해 주십시오. 해량은 바다처럼 크게 이렇게 좀 잘 살펴주십시오. 이런 것을 해량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요즘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자를 배우면 잘 쓰지 않더라도 조금 알아야 될 이런 좀 잘 쓰지 않는다는 말도 알면 조금 예전에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서울은 이 큰 성문입니다. 성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아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발을 저는 모양인데 어쨌든 젊어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해서 나아갈 취가 됩니다. 그 취, 나아가고 물러나고 그거는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것이냐 또는 물러날 것이냐 그 취를 결정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취직한다 또는 성취한다 그런 낱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나아갈 취에 들어가는 이것은 더욱우라는 글자인데 발을 저는 사람의 모습에 점을 찍었습니다. 왜 이것이 더욱우냐? 깊이 따져보실 분은 또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걸 붙여서 나아갈 취다 이렇게 배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큰 성문이 있습니다. 큰 성문 위에 해를 뜻하는 날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망루에서 햇살을 본다. 성망루에 올라가서 해를 본다. 햇빛을 본다. 그것이 볕경이 됩니다. 볕, 경치가 좋다. 우리가 경기가 어떠냐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큰 볕입니다. 큰 볕이 있을 때 어떤 좋은 의리에서 나타나는 무늬가 있습니다. 볕이 있으면 뭔가 그 볕에 비치는 무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림자형. 큰 볕이 있을 때 물론 볕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한 무늬. 그래서 그림자형입니다. 음영은 또 영향을 받는다. 이럴 때 이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오히려 상이라는 글자입니다. 오히려 공기가 창으로 높이 올라가 길게 퍼지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 위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의 모양이다. 자, 옛날에는 반음집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하나 창문을 뚫습니다. 환기도 되고 빛도 들어오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의 모양 창이 어디에서 들어오므로 빛이 들어오므로 어느 방향이다 이런 뜻도 가집니다. 그리고 지향한다는 뜻도 가집니다. 향할 향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쪽을 향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향할 향입니다.
자, 이 빛이 들어오는 곳을 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으로 이 창을 향해서 공기가 쭉 펴져 올라갑니다. 편편히 펴져 올라갑니다. 거기에 8, 8을 더한 글자가 이것을 정리한 글자가 오히려 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상은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경상도 할 때 이 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기가 창으로 높이 올라가 길게 퍼지는 모양이다. 고상하다. 상무다. 뭐 이런 상무 정신은 무를 숭상하는 그런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고 평평한 모양이다. 저 높은 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공기들이 올라가서 쭉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흙을 뜻하는 흙토를 넣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재단을 높이 쌓아서 집을 만드는 것이다 해서 집당이 됩니다. 자, 모양은 이것이 너무 비중이 크므로 모양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얇게 이렇게 만들고 아래에 흙을 넣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위에 쓰일 때는 글자가 이렇게 좀 얇아집니다. 강당이다, 성당이다 할 때 쓰는 그런 집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높은 곳이 있는데 아래에는 천을 뜻하는 수건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건이지만은 천이지만 여기서는 치마를 뜻합니다. 치마를 이렇게 옷을 올려 입죠. 치마는 항상 올려 입어서 항상 일정하게 아랫부분이 끌리지 않도록 항상 일정하게 올려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이 됩니다. 자, 이 글자도 글자 모양은 윗부분을 이렇게 좀 얇게 하고 아랫부분을 위에 글자만큼 이렇게 크게 키웁니다. 그래서 항상 상, 우리가 일상이다, 비상이다. 자, 이런 글자를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글자를 분리해서. 그렇게 되면 우선 글자를 외우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항상 상에 아래에 밭전이 있습니다. 자, 밭의 넓이는 평평한 밭들의 넓이가 면적이 서로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밭의 넓이가 평평하다는 것은 막 같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균등하다는 뜻이므로. 그래서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밭의 규격을 똑같이 정했는데 하나는 크고 작고 이러면 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땅할 당이다, 정당하다, 당자다 뭐 이런 우리가 당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글자 모양은 역시 이렇게 좀 변하게 되겠죠. 네. 여기에서도 윗부분을 잘 체크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죠. 지금 오히려 상과 관련된 글자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개 했고 지금 이 부분도 입니다. 자,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고 아래 손이 있습니다. 자, 윗부분의 상은 높고 평평한 모양이다. 손을 평평하게 폈다. 그래서 손바닥을 뜻합니다. 손을 평평하게 폈다. 주먹이 아니고 편손이다. 그래서 손바닥 장입니다. 우리 합장한다. 손을 모으는 것을 합장이라 하죠. 장중,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맛을 본다는 맛지가 되겠습니다. 뭔가 숟가락으로 떠서 음식을 입에 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맛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상을 넣게 되면 맛이 있는지 높이 들어 올려서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높이 들어 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맛볼 상입니다. 글자 모양의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죠. 네, 맛볼 상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사게 되면 그 포장에 상미기간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맛을 볼 수 있는 제맛이 나는 기간이 언제까지가 제맛이 난다.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음식이 변하거나 맛이 변한다는 그런 것을 뜻하게 되겠죠. 자, 높고 평평한 모양이다. 여기에 옷을 뜻하는 옷이자를 넣습니다. 이것은 치마를 높이 올려 입는 옷인데 단이 길겠죠. 그래서 치마를 뜻합니다. 치마상입니다. 의상시를 할 때는 옷의와
이 옷은 윗도리를 주로 얘기하죠. 그리고 아래는 상임, 치마상입니다. 의상실. 홍상은 붉은 치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청상은 푸른 치마, 이런 낱말을 만들죠. 상을 준다고 할 때, 여기도 오히려 상이 들어갑니다. 상은 뭘로 주느냐? 돈이나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조개패를 넣습니다. 공을 높이 기려서 재물로 주는 것이 상이다. 이렇게 높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발음은 대략 이렇게 상이 많습니다. 기본 글자인 발음이 다 그대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사람을 넣습니다. 사람을 넣게 되면 공이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재물을 준다. 그래서 갚아준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상을 준다는 것과 갚을 상, 이것은 쓰다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낱말을 볼 때 상장이다, 부상이다 이런 것과 또 무상이다, 보상이다, 뭘 갚아주는 건지 그냥 상을 주는 건지, 물론 두 개 다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에게 갚아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글자가 나왔죠. 별 이름 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쓰고 아래도 이렇게 쓰고 꿰뚫습니다. 꿰뚫고 아래는 여자를 뜻하는 여자여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포로로 잡혀서 구슬처럼 엮인 여자 모양이다. 포로로 잡은 사람을 이렇게 줄줄이 엮어서 갑니다. 근데 여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로 뚫듯이 줄줄이 엮어간다. 구슬을 엮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겹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물론 여자의 머리를 뜻한다. 청청이 쌓아온 여자의 탈의머리, 그런 것을 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뭔가 겹친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겹쳤는데 무엇이 겹쳤느냐? 집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집이 겹쳐 있으면 층이 있다는 것이죠. 1층, 2층, 3층. 그래서 여러 루입니다. 집에 건물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처럼 여러 개 겹쳐 있다. 그래서 누차는 계속 겹치는 차수가 계속 겹친다. 누차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겹친 모양인데 앞에 나무목이 있습니다. 자, 나무로서 뭔가 겹쳐 짓습니다. 여러 층으로 겹쳐 지은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락루입니다. 다락방. 다락방은 어떤 건물의 위가 되겠죠. 겹쳐서 위에 다시 올린 것을 얘기합니다. 망루다, 종루다 이렇게 쓸 때 낱말을 만드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더 복잡합니다. 셈을 뜻하는 수를 얘기합니다. 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둘, 셋 손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겹쳐서 셈을 한다. 그런 뜻의 셈수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주로 쓰일 때는 사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다 또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손을 이렇게 몇 번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요금이 되겠죠. 어떤 품삯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를 세어가면서 계속 이어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셈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좀 복잡한 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플고라든지 이런 글자라든지 핵심이 되는 글자를 알면 많이 다른 글자들을 스토리를 엮어나가는데 쉽겠죠. 자, 노트를 잘 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몇 과 남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마지막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